자, 안녕하세요. 김현편의 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2025학년도 대비 그냥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이제 준비하셔서 이제 내년에 편입학을 목표로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의학학 계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즘에 이제 약대 관련해서 이제 학원에 문의들을 많이 하시고, 아마 여기도 나는 약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편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생물 시험만 얘기를 할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건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부분 학교가 아직 시험이 이제 1월에 있죠, 1월. 그래서 이제 기명 편입조차도, 저희들조차도 실제로 아직까지 많은 약대가 어떻게 시험을 내느냐 모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약대에 대한 거는 조금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은 이제 늦어도 2월 말, 왜냐면 이제 1월 달에 이제 시험을 쭉 보면 기명 편입에서 이제 정보를 이제 쫙 얻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늦어도 3월 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명 편입 전사적으로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약대에 대한 거는 혹시나 약대 시험 문제 아직까지 시험을 보지도 않았으니까 뭐만 이해하시죠, 그죠?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의대 관련해서는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의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 계열에서 이제 편입 생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과목이나 다른 전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생물 시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생물 시험이 이제 있는 학교와 이제 없는 학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면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요런 대학들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여러분들. 요런 거는 이제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학생들을 뽑는다. 요런 얘기예요. 자, 필기 시험이 없다라고 썼는데요, 여러분들. 생물 시험이 없는 겁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 있어요. 영어하고 수학 과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하죠. 경북대는 사실은 지필 시험은 없는데, 면접에서, 나머지 대학은 보통 면접이라면 여러분들 인성 면접 있죠, 여러분들. 그죠? 어떤 과학적 지식을 물어보진 않는데, 여학교만 유일하게 전공 지식에 대한 것을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이 경북대 수의학과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이제 좀 구분을 나름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써놓은 순서예요.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까지가 이제 인서울이죠, 그죠? 인서울이고, 당연히 최상위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컷 해주면, 이제 서울을 벗어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연대미래, 단국대, 충북대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제가 정량대라는, 정성대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쓸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다. 생물이나 화학이나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학과 출신인데 시험을 볼 수가 있나요? 그런 대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의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대학들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대는 제가 따로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의대하고 의대는 약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대는 제가 이제 당장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단국대학교, 요 두 대학은 벌써 시험이 이제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경희대하고 단국대는 약대 시험지하고 의대 시험지하고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대는 아시죠? 이번 주 일요일날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앙대도 의대 시험지, 약대 시험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 나름의 시험을 볼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한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처럼 약대에서도 필기 시험이 없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성적으로만 뽑는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서류와 이제 면접을 통해서만 이제 학생들을 뽑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대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끊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와 같은 이제 인서울의 최상위권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정성대라는 말의 뜻은 결국 스펙적 요소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험을 못 봐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즉, 시험을 잘 본다 해서 이 학교에서 뽑아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은 1차를 통과하기 위한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 이후에 1차 시험을 막말로다가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2차에서 교수님이
원하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쪽 학교는 콧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스펙 학생들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학생들이 아니면은 사실상 학원에서도 원서 쓰는 것을 말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경험으로다가 1차 시험 보러 가겠다 하면은 말리지는 않습니다. 1차 시험 통과해 봐야 2차에서 교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데, 그 쏙 드는 요소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요. 먼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공계열과 시험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벌써 드러나죠, 여러분들. 그죠? 즉, 만약 이 학교가 시험을 가지고 강조를 한다면은 의대만의 별도의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지원하는 학생들과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이공계열 시험은 좀 쉬워요, 여러분들. 생물시험이. 그 쉬운 시험을 가지고 그냥 보게 한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점에 가까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겠죠? 의대에서는.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뭐 100% 일반 생물학이고, 뭐 지정도서가 제시되어 있지만, 내가 의대를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면접과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자꾸 제가 이제 올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1월 2일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알겠죠. 그죠? 고대가 TO가 없어. 그래서 고대는 이제 올해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전년은 3명을 선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이었다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고대는 올해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고요. 경희대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TO가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대학 중에서는 올해 우리 학원에서도 경희대는 의대나 치대는 조금 스펙적인 요소가 낮으니까 보통 우리가 학생들한테 치대 쪽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중앙대는 반대예요, 고대. 중앙대는 3년 동안 TO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TO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갈 거고요. 스펙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지방대 의대생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수능을 봐서 지방대 의대를 간 거야. 그러니까 지방대 의대에서 서울로 오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학생들. 아니면 실제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도 있는데 이제 지방대 의대를 편입한 거야. 그 지방대 의대를 편입한 다음에 미련이 남으니까 인서울 의대로 편입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지. 욕심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케이스이거나,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좀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4년인가 5년 전쯤에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생이 편입에 성공했다라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냥 의대가 아닌데도. 근데 이제 그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학 다녀보면은 과에서 이제 좀 뭐랄까 교수님 눈에 좀 띄고 뭐 과탑이고 뭐 교수님이랑 친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양한 뭐 실험실 활동하고 좀 이런 이미지 있죠, 그죠? 그런 학생이 한 명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중앙대는 이제 어쨌든 TO가 정말 최근에 열려서 한번 올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경희대는 이제 아마 오늘 우리 학생들 그 받으신 거 인강 보시는 분들은 삐지 마시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현강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출력을 해서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액세스해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접속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치학 모두 동일한 시험지고 화학 15개, 생물 15개, 주관식이 없어요. 편입시험은 주관식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는 100% 객관식입니다. 이 세 개의 대학 중에서만 얘기하자면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경희대가 좀 유일해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고대나 중앙대는 내가 의대를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하는 학생의 수준이면 엄청 쉽습니다. 경희대가 조금 변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을 어떻게 주느냐면은 경희대가 좀 짜증나는,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 좀 짜증나는 뭐냐? 생물은 양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학생도 중요한 주제들은 다 알아요. 그럼 이 학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재에 있는 아주 구석에 있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객관식 보기로 써므로써 변별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특징은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자꾸 내가 올해를 하는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올해는 몇 주 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를 통과하는 것은 개인 역량이 여러분들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도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까지 제공하고 있고 중앙대는 아주 옛날부터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의학 모두 동일한 시험지였고요. 중앙대도 마찬가지야. 중앙대도 20계열도 똑같은 시험지입니다. 30, 30의 올 객관식입니다. 아마 이 세 개 대학 중에서 체감 난이도가 제일 낮은 시험이 뭐다? 중앙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고대는 그나마 주관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주관식 서술형이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라도 있지만 중앙대는 올 객관식에다가 시험 문제도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그 말은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 학교도 1차 시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죠? 따라서 결론, 최상위권에 대한 결론은 실망하지 마시고 냉정한 현실이에요. 하이스펙. 그런 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학원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인서울 3가지 대학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학원에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주로 많이 보내는 학원의 역량이 필요한 이 정도면 이제 지방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는 학교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대학들은 TO가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대나 중앙대처럼 막 TO가 있었다 없었다 이러기보다는 거의 매년 꾸준한 TO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세대 미래가 생각보다 TO가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연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수능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상당히 수능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련이 남잖아요, 그렇죠? 다시 수능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대 편입에서 5명이 넘어가면은 TO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연대 미래는 항상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일합니다. 이따가 쭉 듣고 나면 다 아시게 되는데 유일하게 시험 문제의 시험의 과목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그냥 생물학, 일반 생물학 전범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학교는 딱 2과목, 세포생물학과 인체발생학이라고 하는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에 대한 지정도서를 딱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지정도서에서만 시험을 냅니다. 굉장히 요 특징이 연대 미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괜찮아. 세포생물학은 일반적인 생물학에 포함되면 괜찮은데 자, 얘 때문에 이 인체발생이라는 과목은 혹시나 생물 좀 해보신 분들 일반 생물학에 있는 발생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생물학과 학생들 보통 3학년 때 공부하는 길버트 발생학 아니고요. 의대에서만 공부하는 그냥 말할까 이제 애과 1학년생들이 공부하는 의대 전문 강좌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 인체 발생학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요 대학도 써먹고 조 대학도 써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어떤 대학에도 써먹지를 못해요, 이거는. 오로지 연대 미래만을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또 다른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됩니다, 그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약대생이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는 김영 편입에서 학생들을 많이 진학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합격생에 대한 정보를 저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입으로 뽑은 학생들이 6명이지. 6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약대생, 2명은 이제 약대가 아닌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학생들이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적으로 보자면은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학교도 조금씩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섞여 있는데 연대미래가 유기화학에 대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약대생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대생이 한 2학년 정도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다 하면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죠. 학원에서 공부한다면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연대미래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뭘 주로 물어보는지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연대미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최근 이슈 같은 거 여러분은 뭐 다 알지,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저도 피부학과 가고 싶어요. 뭐 돈 잘 버는 학과 가고 싶어요. 뭐 소아과 같은데 안 가잖아요,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근 이슈 요거, 그치? 의대조원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조강의실에 있는데 그 이제 작년에 학교 간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필기시험을 썩 잘 본 게 아닙니다. 아마 자기 말로는
자기는 아마 1차 컷에서 잘랐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이제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면접을 되게 잘 봤대. 그래서 면접 분위기 보면 알잖아, 그치? 막 교수님이 이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오거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1차는 거의 턱걸이로, 근데 실제로 이제 면접에서 홈런을 쳐서 합격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아마 생물 관련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느낌을 빡 받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뭔가 싶을 건데, 일단은 이제 요게 좀 이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뭐 지금 생물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 기출 문제 중에서 강사 입장에서 인상적인 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답 아시는 분?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대미래만 이런 것이 아니라 편입시험이라는 게 이렇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수능만 경험했잖아요, 그치? 수능 시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이런 식의 시험을 보셨죠? 학력고사로 하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이제 이 문제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생물학에서 풀이라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죠?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생각해서 풀어낸다. 없어요. 외우고 있으면은 답이 몇 번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물론 이제 뭐 대부분 학교들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로워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일부 대학은 시간에 좀 압박을 줍니다. 그럼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바로바로 찍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치? 제가 이제 요 문제를 고른 이유는 이제 요 내용이 일반적인 생물학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의 특성, 지정도서를 제시한 다음에 지정도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시험을 낸다 그랬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런 내용은 반드시 이 학교의 지정도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 발생학에 대해서, 몰라, 요즘에 우리 학생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외우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이제 뭐 인강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중에서 생물 좀 하신 분이 있다. 내가 MDP 공부 좀 한 사람이 있다. 그 카페에서 발생 그거 뭐 캠벨 발생이던데요.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100% 의대에서만 공부하는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을 외워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연대미래는 그런 지점에서 조금 허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국대로 가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당국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나 당국대는 큰 이슈가 있었어서요. 당국대 치대가 올해 TO가 19명. 이건 역대급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편입 TO에서 그런 숫자는 본 적도 없어요, 알겠죠, 그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볼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작년 한 해 이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거의 대부분 당국대 다 원서 썼었어요. 의대보다 치대는 조금 더 허들이 낮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라는 사실을 이 대학도 알고 있겠죠, 그죠? 이 대학 교수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 이 대학은 어떻게 학생들을 발라내버릴 것이냐? 극악입니다, 극악.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학생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어요. 시험지를 다발로 던집니다, 그냥 이렇게. 그 학생들 인터뷰는 이만한 두께가 퉁 떨어지더래요, 책상 앞에. 그럼 주어진 시간은 단 80분. 60문항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화학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치? 생물을 풀고 앉아있으면은 맞출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극악의 타임 어택을 걸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문제 자체만 보면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대학이 참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야비한데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편입시험이 이렇게 다 짧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항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학교는 유일하다 그랬어. 긴 제시문을 이용한다거나, 여러분들 수능 언어영어처럼 막 자료를 띄워요. 그런 거를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간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치?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대학을 성공한 학생들은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보기 박스 보면서 OX 한 학생들이 다 합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의 함정이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참고로 요거는 불과 며칠 전이죠,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시험이 있었는데 올해 시험이 좀 쉬웠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시험은 학생들이 조금 편안하게 풀었고, 작년은 막 시험장이 난장판이었대. 막 애들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에 막 답안지 뭐 바꿔주세요 하면 막 애들 울고 막 난리 났었대요, 여러분들. 근데 올해는 평안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인체 발생학이라는 독특한 과목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거는, 자, 의대들마다 지정도서가 없거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을 낸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는 대학교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건데. 당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출문항을 복기를 해보면은 일반 생물학에서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많은 의대에서 이제 전공을 낼 때 가장 선호하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레민저 생학교재에서 전공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에서도 전공 내용이 나옵니다. 유전학으로 했을 때 다시 수능에 나왔던 그런 킬러 문항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아는 개념적인 유전학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요 두 가지가 당국대에서는 일반 생물학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나중에 알게 될 건데 하나 팁을 드리면 당국대는 그나마 좋은 점은 한번 냈던 거를 좀 다시 냅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좀 준비를 잘 해줬어요. 왜냐면 작년에 있었던 기출문항들 학생들은 충분히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당국대가 TO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제가 생각에는 가장 뭐랄까 우리가 무난하게 준비해서 잘 지나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의 대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충북대는 이제 TO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학시험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특성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 한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해보고 한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유독 생물이 안 나온다, 뭐 유독 화학이 안 나온다, 막 영어가 안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에 좀 자신이 없다. 근데 내가 뭐 나머지는 괜찮다 하시면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수위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수위는 아예 시험 자체 과목이 다르니까 확인해 놓으시고요. 수의학계로는 김영편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수의사 선생님께서 별도로 강의를 하시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강에서 하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특징. 요거. 그래서 충북대는 보통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냐면은 학점이 좋은 학생들. 학점이 좋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학생들. 물론 어떤 대학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과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점이 굉장히 좋다. 나는 학점을 내세울 수 있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럼 반대로 학점이 안 좋은데요, 그러면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응시원서로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충북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2명이 전부 김영편입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합격생들에 대한 스펙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학생들은 전부 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의대에서는 몇 안 되게도 지정도서가 제시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학교는 일반 생물학 전범위에다가 당국대처럼 레인저 생화학을 기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타임 어택이나 그런 거 없고요, 우리 학생들. 시험 문제 자체는 무난한 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 두 학교는 조금 특징이 있으니까 요 세 학교가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서를 쓰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대카대가 TO가 너무 없어서 좀 거시기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요 세 대학교가 가장 뭐랄까 좀 정량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 정량대라는 게 무슨 말인데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대학교에 어떤 학과에 어떤 학점으로 살아왔는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 김영 홈페이지에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제 그 합격 학생 그 올라가 있는 있지 않을까? 한 체대 그냥 체대 학생인데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량대라는 말뜻이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가 왜 인기가 좋으냐면은 면접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광대는 진짜 심플하잖아. 필기시험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따라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TO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TO 같은 경우에도 의대 치대 합치면은 뭐 열 몇 명씩, 많을 때는 막 20명씩 뽑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광대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일 수밖에 없고요. 영어는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 1차를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1차 서류에서 유일하게 토익 점수는 봅니다, 알겠죠, 그죠? 바운더리를 쓴 이유는 매해 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TO가 좀 적게 나왔을 때는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 왜냐면 이제 최종 합격의 뭐 몇 배수를 뽑는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최종 합격생이 5명이다. 그러니까 1차에서 50명 통과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TO가 많을 때는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거잖아. 그때는 허들이 좀 내려가겠지, 그렇지? 근데 TO가 적을 때는 조금 빡빡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겠죠. 원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바본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보겠다라는 말은 반대로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광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다? 요겁니다. 요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요거. 제일 심해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처럼 강의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잖아. 강사가 야, 뭐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아 하면 막 실제 나오고 막 와, 좋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수 너무 마음이야, 이거는. 그래서 따라서 이 교수의 주관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지정도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시험 문제를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게 한 4개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생물 강의를 한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나도 처음 보는 게 나왔다는 거야. 물론 또 바꿔 얘기하면 그걸 다 틀린 학생도 합격에는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교수의 주관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또 개인적으로 뭐 네이버 카페 같은데 뭐 편입 그런 거 아마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거. 원광대 기출이라고 돌아다니고 되게 많을 거야. 그거 다 옛날 문제다, 그거. 2002년, 2004년 그때 문제입니다, 그거 다. 최신 기출은 김현 편입만 가지고 있어요.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바뀌었겠죠. 야, 2002년에 기출하신 교수님이면 퇴임하셨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교수님이 바뀌었고요. 최근의 특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에서 나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저도 아주 최근의 이슈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강의 노트. 우리가 원광대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본인의 강의 노트 같은 데서 시험을 내고 이래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원광대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특성입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체대학교 학생이 시험이 나오고 나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거든. 선생님, 처음 보는 게 한 5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 틀렸더래. 그럼 그 학생이 최소 5개 틀린 거지, 5개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합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못 풀 정도면은 남도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원광대는 누구에게나 다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생물 좀 한 사람들 있나? 기억니은은 일반적인 교과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멜라토닌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어두울 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거든. 요 두 가지가 이제 노벨상, 이 2016년인가 이 노벨상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노벨상 받았던 내용에서 분자생물학자 기전, 보통 일반적인 교재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것이 특성이었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아마 학교에서 이제 약대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주 또 최근 이슈로서 항암 타겟을 개발하는 이제 타겟하는 분자 같은 것들. 요런 것도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최신 생물학 이슈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거를 학교 간 학생들은 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뭐다? 자신의 강의 노트, 의대에서 수업하는 내용. 왜냐면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면 뭐 이런 테스트를 해서 이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이제 병리학 쪽에서 이제 문제를 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원광대에서 약간 튀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으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 나머지는 전부 다 평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죠. 그죠? 이렇게. 대카대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대카대는 올해 TO가 1명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 학교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자,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안 봅니다, 여러분들. 관심 없어요, 이 학교는. 학점이 원광대보다 토익 허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뭐 내년 11월까지 기다렸는데 이 점수를 못 만들었다 하면 아쉽지만 원광대는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대카대나 건양대 쪽으로 이제 원서를 쓰도록 유도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들어야 돼. 조심해야 돼. 대카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 2020학년도까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21학년도부터 시험 문제를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노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학원에서 복귀를 했죠, 그죠? 문제 난이도가 쑥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광대보다도 문제가 더 쉬워요, 대카대는. 그치? 대카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학원에서 생물 공부했으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실제. 그러면 이제 대카대에서 유일한 허들은 뭐다? 면접이 원광대는 없는데 대카대는 있다라는 거고요. 요 MMI 면접이라고 혹시 우리 학생들 들어본 적 있나? 일반적인 면접은 교수들이 앉아있으면 학생이 이렇게 앉아서 뭐 어떻게 살아왔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면은 요거는 그거 약간 회사 면접처럼
강의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한 6명, 4명 앉혀 놓는 거야. 토의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교수는 그냥 이렇게 밖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채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런 식의 면접을 보는 학교가 데카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학교는 요 학교 나름의 매력이 있는데 만약에 티오만 살아난다면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화학은 조금 어렵대요, 여러분들. 화학은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 원광대는 진짜 누구나 다 써야 되는데 한 1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 그때 마지막 토익 있잖아요. 마지막 토익을 봤는데 못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야, 너 어쩔 수 없다. 건영대 써라. 왜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건영대는 1차를 통과할 때 등급을 매기는데 800점 이상이면 다 1등을 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820 맞은 애나 990 맞은 애나 점수를 똑같이 받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점수를 못 받은 애들은 어쩔 수 없죠. 야, 그냥 건영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건영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영광대는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무난합니다. 근데 몇몇 문제가 교수 지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원광대 좀 비슷하죠,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 교수가 지 마음대로 내는 거를 모두 맞춰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수가, 안 적어놨네?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여기 있구나. 50문항. 요거는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시험 본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들 다들 수능을 봤잖아. 수능을 보면은,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뭐, 기역, 니은, 디귿 하면 이렇게 1번, 기역, 2번, 기역, 니은, 뭐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건영대는 보기를 고르시오 했는데 이게 없대요, 여러분들. 이게 심리적으로 좀 압박 주는 거 알지, 그치? 왜냐면은 몇 개를, 무엇을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게 약간 심리적인 압박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학교의 조금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요 두 대학은 조금 다르니까 제가 정리한번 하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량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뭐 내세울 게 스펙적으로 없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여러분들. 영어 점수는 이제 원광대부터 시작해서 건영대 쪽으로 갈수록 영어 점수에 대한 허들은 조금 낮아지는 유형이고, 시험 문제는 뭐 대동소이하다. 일반 생물학에다가 조금 전공을 넣는다. 백화대는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무난해졌고, 원광대와 건영대는 교수의 주관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허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두 대학인데 이 두 대학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인재들부터. 이 과목이 이렇게 두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래서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은 고등학생 수준의 미적분을 낸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도 이제 그 시험 보러 가는 학생이 있는데 뭐 수학 수능 1등은 아니니 그냥 제가 이거는 진짜 수학쌤한테 컨펌도 받았어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고 내가 고등학교 때 미적 좀 했다 하시면은 특별하게 뭐 학원 다니면서 준비 안 해도 된대요. 이게 주목을 해야 돼. 나머지 의대는 전부 과목명이 생물학이에요, 우리 학생들. 근데 여기는 그냥 생화학 이렇게 써놨지, 그치? 지정도서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전에 우리 충북대에서 봤었던 레니저 생화학교재에서 시험을 냅니다, 알겠죠, 그죠? 혹시나 또 생물 관련 학과 아니신 분들은 이 말 좀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거 화학이라는 말 때문에 학생 오해하는데 이거 생물이야, 생물. 생화학이라는 학문, 바이오케미스트라는 학문은 생물학의 전공 주제로서 전공 생물학 중에서 의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화학 같은 거 아닌 거 오해하지 마. 생물, 생물. 답 하시는 분. 인재되는 시험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형적인 편입 시험이고 극단적인 지식형 문항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답 찍어야 돼요. 그냥 3번 이렇게 보면 멜라닌, 타이로신 이렇게. 혈액 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면은 멘토산을 투여해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전부 다 레니저 생학칙이 있는 거예요. 배출되는 물질은 뭐냐? 글라이신. 자, 그러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암모니아 수치가 왜 높은지도 공부하고 이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다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다? 결론이라는 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편의생물 공부할 때 강사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기출문제를 굉장히 소중한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야 될 미션은 벤조산 답 1번 이거 해야 되는 거 알겠지? 물론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야. 스토리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시험 성적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제가 늘 강조하는 수업 시간에는 이해하려 하고 혼자 공부할 때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뭐 생물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인제대는 되게 생화학에서 유명한 것만 냅니다. 이건 몰라. 이거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되게 다 유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수학 좀 할 수 있다. 내가 암기에 자신 있다. 인제대는 굉장히 지원해볼 가치가 있다. 왜냐면은 이거 수학 때문에 지원을 잘 안 해요, 학생들.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학교는. 그 내가 수학 좀 친다. 내가 암기에 좀 자신 있다. 무조건 써야 돼요, 학교는. 고신대 부산에 있죠. 이 좀 웃깁니다, 이 학교.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학교도 우리 학생이 어떤 출신이냐 내지는 학점 같은 건 안 봐요. 자, 그런데 이게 웃겨요. 아까 전에 건영대는 반대입니다. 건영대는 800점 이상이 1등급이라며. 자, 이 학교는 토익 만점자가 탭스 만점자한테 내려가요. 발린다란 말이지. 아주 꼼꼼하게 뭘 한다는 거야. 가중치를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탭스를 이용해서 만점을 받은 점수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여기 보이죠, 우리 학생들. 제가 봤었던 모든 대학의 편입시험을 통틀어 가장 난이도가 낮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교수님들이 시험에 별 의미 안 두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탭스 만점이 있다. 뭐 어느 정도 생물 공부했다. 그러면은 결론은 면접을 통해서 이제 당락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신대는 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수의대로 넘어가기 앞서서 모든 수의대, 이거는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수의대가, 이거는 필수 요소니까 그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수의대는 무조건이야. 이거는 다른 얘기 하면 없으니 980, 안 돼. 985, 안 돼. 무수히많은 저희가 합격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는 필수. 토익 만점 못 받으면 수의대 지금 못해요, 여러분들. 그죠? 학점 허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기에 원서를 쓰는 애들의 학점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지, 그치? 그래서 GPA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96점 이상을 권장한다. 96점이 안 되면은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학원에서 조금 우려한다라는 거예요. 워낙에나 96점 넘는 애들이 수의대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모든 수의대 공통 요소니까 필히 명심하시고요. 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치의대하고 수의대를 뽑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치의대 TO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험은 굉장히 무난합니다. 이거는 모든 수의대가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일부 의대는 전공을 내죠, 여러분들. 교수가 주관적으로 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전부 다 일반 생물학 범위에서 무난한 시험을 냅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수의대는 이거 알지, 여러분들? 그죠? MDP라는 시험 알죠? 그죠? MD 시험, PT 시험. 그대로 카피를 해요. 그대로 카피. 이 카피가 진짜 심한 대학이 어디냐면 경상대. 경상대는 시험 문제 나중에 보여드리면은 한 30% 이상을 그대로 베껴버립니다. 그냥. 나머지 하나는 이제 활용하는 수준에서 시험을 냈습니다. 따라서 결론. 공부는 일반 생물학 범위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MDP 기출 문제를 조금 푸는 학생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제주대는 죄송한데 저희 학원에 정보가 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면 편입에서 시험 문제를 복기를 할 때는 그 학생을 이제 시험장에 보내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비행기 표를 끊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대는 사실 좀 정보가 없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수의대는 제주대는 이제 의대와 수의대가 있고요. 아까 전 충북대랑 마찬가지죠. 의대 시험 따로, 수의대 시험 따로.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 수의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오로지 충북대하고 제주대만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학을 지원하실 분들은 별도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경상대는 일반 생물학 25문항인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작년 시험 문제를 확인했을 때 가장 MDP 문제를 제가 노골적으로 카피가 썼죠, 여러분들. 활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베꼈어요, 교수님이. 가장 많이 베낍니다. 그래서 경상대는 사실상 MDP 경험이 있는 학생이면 좀 유리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생물학 바운더리에 공부하신 상태에서 MDP 기출만 하시면은 뭐, 시험 자체는 무난해 보입니다. 강원대는 특별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신 복귀 문항은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복귀하러 보낸 학생이 1차 떨어질 바람에 복귀를 못했고요. 합격생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그냥 일반 생물학 범위였다.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뭐랄까 1차가 좀 그지? 990을 만들고 자신의 학점을 좀 높여놔야 된다. 그게 좀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생물학은 연세대 미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 요소예요. 일반 생물학 교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부분 이거는 뭐 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은 캠벨 생명과학 교재를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지정 도서가 있는 학교, 뭐 충북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나 다 캠벨 생명과학을 지정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전공 생물학이 이제 좀 이제 문제인데 전공 생물학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강사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전공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누가 뭐라 해도 생화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충북대나 인제대처럼 아예 대놓고 지정한 대학교, 백화대나 당국대나 원광대나 건영대처럼 지정하진 않았지만 학원에서 기출문제 싹 복귀하는 순간 이 눈치챘다. 요 학교 요 교재에서 문제를 냈구나. 컨펌이 됐습니다. 세포생물학은 건영대하고 제주대는 세포생물학이라는 글자를 썼지만 유일하게 지정도서는 연대미래만 제시한 상태이고요. 근데 뭐 생물학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포생물학 자체가 전공 생물학 중에서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는 별 이슈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MD 하신 분들은, MDP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분자생물학이 MD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편입시험은 여기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화학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맨날 애들이 오해하는데 이 생화학 교재의 학원의 뒷부분이 싹 다 분자생물학이에요. 실제로 기출된 모든 분자생물학 문제는 사실상 이 교재에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기명 편입에서는 요 두 가지 교재가 메인이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학생들한테. 생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편입에서는 생리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생물학과 생화학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에서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보통 기본 이론이다 혹은 뭐 필수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일반 생물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화학을 베이스로 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겠죠. 일부 내용을 조금씩 추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오늘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오로지 자, 결론 형광보다는 인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오로지 이 학교만 갈 거니까 저만을 위한 커리큘럼은요, 그거 당연히 형광예술 못 만들어 드리죠, 여러분들. 그거 안 되죠. 저는 오로지 인제대만인데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은 형광보다는 인강에서 선택으로 수업을 듣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있을까봐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오로지 연대 미래만 쓸 겁니다. 왜냐면은 이 일반 생물학에는 거의 대부분 내용이 빠지잖아.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세포생물학하고 인체발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되잖아. 학생 입장에서 공부할 게 별로 없다라는 매력을 좀 느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생물 전공자일 경우에는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연대 미래만을 위한 별도의 특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 이론하고 플러스 실제 기출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미래에서 이제 수업하는 자료 등등을 이용하는 특강 수업이 따로 있어요, 인강에. 그걸 들으시면 되고요. 물론 형강에도 수업을 합니다만. 글쎄, 비전공자면 일단 저는 좀 만류할 것 같습니다만, 연대 미래는. 그래도 본인이 곧 하겠다 하면은 일반 생물학의 앞부분을 들어야 돼. 왜냐면은 생물을 하나도 모르는데 세포생물학, 인체발생은 못 들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본인이 비전공자면은 일반 생물학의 앞부분, 최소 분자생물학 파트까지는 들어야 돼. 알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인제대에만 가겠습니다. 생물 전공자일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강에 생화학 수업만을 발라낸 강좌가 따로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되고, 마찬가지. 비전공자일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 앞부분 들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말투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알겠죠? 그죠? 굳이 하겠다면 이렇게 하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은 별도로 이제 촬영을 해놓은 스튜디오 촬영한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기명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각각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현강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월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다음 주에 개강하는 반은 두 반이에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강사들이 개강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생물 좀 했다 하시면은 바로 일반 생물학 시작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문과 출신이다 하시면은 일반 생물학을 하기 위한 배경으로서의 입문 이론은 아주 간단하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생물학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은 깊이는 없어도 양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이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쪽 파트, 보통 우리가 이제 세포생물학 영역이라고 하는 대사 파트 이런 것들, 분자생물학, 생리학, 식물 생태 진화 분류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하고요. 3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당 수업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생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전공 심화가 의대에서는 필요하겠죠. 수의대생이면은 요걸 들으실 필요는 없고 바로 단풀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의대를 지원하시면은 7, 8원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두 개를 다 들으셔야 되니까. 수의대만 하시는 분들은 단풀 가지고 연습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의도 없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뭐 됐다 치고,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하반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사실 강사 입장에서 오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생물학이라는 것 자체가 양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하반기에 하는 반을 보시면은 7, 8월 두 달에 일반 생물학을 끝내는 수업이 있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은 3가 없죠. 3까지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7, 8월에 시작하실 분들은 각오는 해야 돼. 현강에서는 요거밖에 못 해드린단 말이야. 식생문제 인강으로 들어야 되지. 전공심화도 마찬가지야. 인강으로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죠?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승부를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늦기 시작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특강들은 전부 다 가을철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상담할 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시겠고, 이제 인강 보시는 분들은 그 김영 홈페이지에 Q&A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